반갑습니다. 학부모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 수학 내신 기말 대비 평가에 이어서 오늘은 영어, 아발론 영어의 기말고사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야죠. 저는 아발론 원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은 아발론 중등부 팀장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접 그게 전부입니다. 성함은? 그렇습니다. 김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으신 선생님이시죠. 네, 그러면 오늘 기말고사 총평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팀장님 보시기에서 이번 기말고사 총평 한번 해보시죠. 기말고사 총평, 일단 학교별로 특징이 조금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총평으로 하기보다는 학교별로 묶어서 각 학교의 특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관내에 11개 중학교가 있습니다만 일단 주요 학교 4학교만 오늘은 검토해 볼 건데요. 시흥중, 동일중, 문일중, 그리고 안천중 순서로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시흥중부터 해볼까요? 네. 시흥중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래서 기말고사에는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와서 출제 범위가 아주 많았습니다. 2학년부터 살펴보면요. 1, 2과 전체가 나왔고 3과는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30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어휘와 어법에 해당하는 1, 2가 랭귀지 뉴스만 들어갔고요. 3, 4과는 본문 전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공통점을 보자면 시험 범위가 많은데 고난도 문항이 없이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2학년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부단위 동사, 영영풀이, 동사 변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는 13문항이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중 목표어법인 수동태 비중이 좀 높았고 서술형은 없었으나 올바르게 영작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연습 과정에서 서술형 부분도 신경 써서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흥중 2학년 내용 이해적인 면이 있는데요. 본문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해석적으로 파악이 됐는지를 보는 건데 내용 이해에서 본문적으로 그리고 대화문 내용에 있어서도 교과서 내에 있는 단어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교과 내용만 잘 숙지했다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휘 부분 7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2학년과 차이점은 다이어가 나왔다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시흥중 3학년 부분 보시면 학생들은 시험지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14번 같은 문제 경우에는 플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극으로 나왔었는데 연주하다 아니면은 영화를 상영하다 그 정도로 동사의 뜻에 중점적으로 친구들이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본문처럼 명사를 찝어내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10문항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문법이 1과부터 4과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밸런스 있게 잘 나왔고 각 문법의 기초만 잘 잡혀져 있다면 어려운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흥중 3학년 내용 이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9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본문 내용이랑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었는데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2학년 때 배웠던 상관 접속사를 이용한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문 보시게 되면 2개의 대화문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와가지고 섞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었으나 이거 뭐지? 이 내용이었나? 저 내용이나 싶었는데 꼼꼼히만 보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학년 친구들은 시흥중이 그런 기말고사가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2학년 친구들은 아무래도 학교 시험을 본 적이 없는데 다른 학교보다 양도 많아? 그래서 심적인 부분도 좀 컨트롤하는 게 관건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떨렸을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네. 이제 문일중으로 넘어가볼까요? 문일중은 좀 특징이 보이는데요. 2학년, 3학년 둘 다 3, 4가 전체 범위가 들어갔고 학습지도 따로 나왔고요. 2학년은 28문항, 3학년은 30문항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문일중은 전범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2학년 같은 경우는 내용 이해 부분에서 보시면 대화문과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11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 지문, 보기 모두 다 교과서 내에 있는 단어라서 평이하게 나왔고,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 그리고 제가 대화문으로 따로 분류하는 부분에는 그냥 회화적인 부분만 들어가는 걸 대화문으로 잡았는데요. 같은 의미를 묻는 다양한 같은 의미의 다양한 표현, 그게 나왔는데요. 주문을 할 때 뭐 다른 건 없으실까요? 라고 해서 4개의 지문이 같았고 다른 하나의 보기만 걸러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 어휘가 5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영영풀이, 그리고 문일중의 특징인 파닉스 문제가 나왔어요. 문일중 파닉스 항상 나오죠? 네, 교과서에 정말 짜투리 부분에 있는 건데 친구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게 나왔고, 그리고 구 단위의 어휘, 뭐 동사 구라던가 전치사 구가 항상 동반되어야 하는 그런 어휘라던가 다이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25번을 보게 되면은 본문에서는 타일랜드만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따로 집어주셨다라고 해요. 타이, 형용사로 쓰이는 부분을. 그래서 학교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하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법 문항을 보시면 10문항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중간고사에 비해서 어법 문항이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프린트에서 나온 내용도 있어가지고 이번 기말고사의 난이도를 올린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 문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생김새가 유사하지만 다른 문법과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전치사 투, 부정사 투, 그리고 ing도 군사, 동명사, 그런 것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킬러 문항은 제가 15번으로 잡았는데요. 이번에 범위 중에 5형식 동사 중에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는 범위가 있었어요. 거기서 교과서에서는 뭐 advise, ask, allow, want, tell, 목적어 투부정사 이 정도만 나오는데 believe라고 하는 동사가 학습지에 나왔었거든요. 그것까지 나왔어가지고 좀 따로 주의가 필요했었죠. 그리고 문일중학교 3학년 3학년 친구들은 뭐 본문에서나 대화문에서나 내용 이해적인 부분에서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어휘나 어법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킬러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11번과 22번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내는 문일중 스타일의 문제였어요. 숫자 읽기였는데 뭐 소수도 제대로 읽고 분수도 제대로 읽고 뭐 1000단위 넘어가는 것도 제대로 읽었어야 돼요. 그런데 문일중은 친구들이 답처럼 보이는 문항을 위에다가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답 같다 하고서 4, 5번은 안 읽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나오는 더 거. 끝까지 봤어야 되나요? 그쵸. 예. 그리고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To become, to became, 뭐 to becoming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들이 밑에까지 읽었어야 다른 상대적인 보기를 봤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는 저희 핵심 어휘 중에서 have difficulty ing 동명사 부분이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만 포커스를 두면은 친구들이 have difficulty 그 동사구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왔었는데 중간에 부사구가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so much라고 하는. 근데 그게 교과서에서는 문제를 푸는 내용이 아니었고 그 옆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꼼꼼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전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러면 문일이 시흥보다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네요. 맞아요. 정말 전범위. 시흥중은 정말 교과적인 내용 부분, 네. 핵심 위주로 나오는 아. 부분이라면 네. 문일중은 정말 교과서 내 전체 그냥 공부를 했어요. 가장 끄트머리도 보고 목표뿐만 아니라 그 옆에 비스듬히 나와야 되는 부분. 네. 3학년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2학년 때 뭐 금요일까지라고 네. 했을 때 친구들이 앞에 있는 목표어법 그 빈칸만 봤을 텐데 여기가 관건이었던 거죠. by Friday를 넣을 건지 until Friday를 넣을 건지.
그래서 우수수수 떨어졌던 그러네요. 기억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동일중으로 가볼 텐데요. 동일중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 다 3, 4가 전체 그리고 별도의 프린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각 특징 중 하나가 배점이 되게 다양해요. 뭐 2점 몇 점부터 3점 몇 점까지, 3.9, 3.7까지 돼서 어떤 문제를 틀리냐에 따라서 타격감이 좀 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이사항 중 동일중 문제가 까다롭다라고 평가되는 이유가 보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to become, to became, 뭐 여러 가지 형태 눈으로 봤을 때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관사도 문제가 돼요. 어를 붙일래 말래, 뭐 동사 S 붙일래 말래, 주어 S 붙일래 말래 그런 식. 그래서 보기 속에서 혼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줍잖게 암기를 했다가 혹은 이해가 관사의 쓰임에 대한 이해가 어줍잖다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히 해석이나 암기만으로는 안 돼요. 문해력이 좀 요구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다른 중등부 선생님께서도 문해력을 상당히 강조하셨던 학교 중 하나예요. 그래서 2학년을 먼저 보게 되면은 2학년인데 고등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부분에서 일치불이치는 그런데 심경 변화라던가 주제 찾기라던가 글의 흐름, 지칭 추론까지 평소 이런 문제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화문에 보시면 선생님께서 킬러 문항으로 빼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암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게 보기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 어휘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different가 친구들은 다른이라고 하는데 보기 네. 속에 indifferent가 나온 거예요. 네, 되게 반의어처럼 보이지만 아니어가 아닌 그건 거잖아요. 무관심한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different랑 원래 어휘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앞에 접두사를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까지도 챙겨봐야 되는 그거고요. 그리고 킬러 문항이 19번에서 나왔습니다. if가 이제 아마 조건절로 나왔었는데 네. 명사절 조건절, 가정법, 그리고 부사절, 시제까지 다 그럼 어려운데. 네, 봐야 되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애정하는 친구, 그리고 다른 선생님도 애정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문제는 F번이랑 네. H번이었나요? 그게 친구들이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네. 라고 따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3학년을 보게 되면은 내용 이해적인 부분, 대화문 같은 경우 난이도가 무난하게 나왔는데 네, 동일중은 내용 이해나 대화문에서 평이하게 나왔는데 대화문에서 특징을 뽑아보자면 다른 학교는 짧게는 2문장, 길게는 3문장 정도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티키타까지만 되면은 바로 찍어낼 수 있는 동일중 같은 경우는 네. 좀 길어요. 길어요. 그 말은즉슨 맥락을 봐야 답을 최종적으로 찍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어휘 부분에서는 추가 유인물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단순히 단어 암기뿐만 아니라 맥락을 잡아서 적절한 동사구 혹은 표현을 골라야 되는 거였고 어법은 정말 개성이 강한 학교인데요.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간사, S의 붙임 그런 게 나와가지고 연습을 할 때 자기 스스로 이게 왜 어가 붙었지? 왜 S가 붙어야 할까? 얘는 왜 ING야?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학교겠습니다. 네. 동일이 문일과 문일이 조금 시험보다 어려웠는데 또 문일과 동일과 비교하면 또 동일이 조금 더 어렵나요? 결이 달라요. 결이 틀려요. 네. 문일중은 정말 교과 학습을 잘해라. 꼼꼼하게 문일 교과 학습을 네, 하면 되는 교과서 위주로 수준이고 봐라. 그리고 동일은 암기 철저인데 네. 이해를 몹시 동반하여라. 그렇게 들으면 동일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까탈스럽죠. 그죠? 네. 약간 수능형 문제도 약간 이렇게 지향하는 것 같고. 네, 유형은 수능스러운데 또 네. 보면은 되게 내심스럽게 깔끔하고 세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일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할게요. 네, 안천중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안천중은 사실 되게 평이에요, 전체적으로. 네. 근데 이번에는 서술형이 나와서 친구들이 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일단 서술형이 있었으니까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은 2학년 친구들은 25문항 중에선 선택형은 21문항 80점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논서술형은 4문항으로 20점이 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은 23문항, 그리고 선택형은 19문항, 논술형 4문항 이렇게 나왔는데요. 안천중은 사실 내용 이해랑 어휘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편이고 그 비중이 많다 보니까 어법 비중이 줄어들면서 난이도가 되게 쉬운 학교예요. 네. 이제 일단 안천중부터 살펴볼 텐데요. 대화문에서 특징 문제가 나왔어요. 대화문 6번을 보시면 네. 억울한 친구가 분명 있을 거예요. 저희는 BTS 세대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BTS 세대? 네. 그렇죠. 네. 저는 BTS 시대인데 저희 교과서에서는 비틀즈 원장님 세대가 비틀즈. 네. 실렸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질문이 너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아니, 노래가 뭐야? 라고 찝혔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존 레논이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친구들은 가장 좋아하는 걸 물어봐서 고유명사 그리고 이탈리체였나요? 그래서 네, 친구들 배운 지식이 없으면 모르겠네요. 그쵸, 네.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친구들 다 맞는데 도대체 뭘 그러는 거야? 라고 해서 조금 애먹은 친구도 있었을 것 그러네, 같아요. 그러네. 네, 그런 문제. 그런데 사실 재작년이었나요? 뭐 너 뉴욕 가면 미국 가면 뭐 할 거야? 난 만리장성을 볼 거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특이사항을 봤더라면 네. 확장해서 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네. 그리고 안천중 2학년 어휘 문제를 보시면 제 기억에 5번이었나요? 18번이었나요? 문항은 답이 됐던 부분이 the perform was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perform이 아니라 주어자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품사도 좀 챙겨봐야 됐던 학교 중 하나고요. 네. 어법에 제가 서술형 문항을 포함시켰어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부분만 봐도 쉽게 영작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굳이 서술형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었겠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객관식 21번의 경우 이제 수동태가 목표 어법인데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구문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학습지를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암기가 필요했고요. 서술형 내문항은 20점이나 몇 점이 됐는데 기초적으로 담백하게 나와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천중을 다뤄볼 건데요. 원장님 아까 전에 제가 안천중 3학년 문항수가 몇 개였다고 했는지 기억나실까요? 적다 그러셨는데 24개라고 하셨나요? 23개입니다. 23개. 예, 예. 23개가 나왔는데요. 예, 예, 예. 그 말은 즉슨 아까 난이도가 계속 평이하다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문제만 틀려도 배점이 훅 떨어지니까 다른 학교 거의 2개 틀리는 타격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2개 틀리면 이제 80점대로 훅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그건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뭐 평이하고 근데 서술형에서 제가 특징을 하나 잡았는데 2학년 친구들은 기본 문법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네. 3학년에 서술형 1번 문제가 지칭 추론이 나왔더라고요. 지칭 추론. 그래서 좀 새롭다. 네. 고등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굉장히 쉬웠지만 그냥 지칭 추론을 낸 게 굉장히 흥미롭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총 4개 학교만 대표로 이제 봤는데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한 평균이 95점이 넘는 것 같은데. 97점. 어휴, 그래요. 고생 많으셨네. 아이들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높은 점수, 평균 점수를 냈는데, 그럼 뭐 우리 동네 수준이 쉬운 건가요? 이렇게 뭐 좀만 하면 이렇게 97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97점. 네. 일단 수로 봤을 땐 정말 높은 네. 점수가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좁게 저희 군청구 내로 보자면 그전 학교, 그러니까 본인 학교의 작년으로 비교를 했을 때 좀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강남권과 비교를 하자면 네. 확실히 쉬운 구석이 있기는 하죠. 그래요. 강남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항상 뭐 수학도 강남권 비교를 하고 영어도 강남권 비교를 하고 강남권 모의고사도 아이들이 좀 보죠. 실제로. 그쵸. 네. 제가 간접적으로 노출을 시키긴 하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강남권과 비교를 하면 어머니들께서 네. 혹은 학생들이 좀 언짢아할 수가 있어요. 왜 굳이 비교를 해?
근데 비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일단 중2 수준에서는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3학년부터 두드러지는데요. 제가 이제 이 영상 촬영 때문에 분석을 하면서 네. 난이도를 한번 봤어요. 네. 난이도를 이제 상, 중, 하, 중간에 중하, 중상을 넣어서 5개로 구분을 하자면 네.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다가 하, 아. 네, 어휘를 암기하면 된다, 중하, 그리고 본문 암기에다가 조금 변형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다, 그러면 중. 보기가 까탈스럽거나 응용력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은 중상. 가지고 이건 애들이 당황할 만하다, 헉스러운 문제가 예상치 못하다 고 상으로 보게 된다면 네. 금천고 내에서는 시작점이 하부터 중까지 정도, 그러니까 중하 비율이 되게 많아요. 중하에서 중. 그런데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난이도가. 출발점이 일단 틀리네요. 네, 일단 네. 출발점이 다르고 네. 일단 난이도가 왜 높으냐, 근본적인 이유가 시험 범위가 되겠는데 저희는 사실 교과서, 뭐 추가 프린트, 뭐 정말 더 나아간다면 문일중 3학년 그 중간고사 때처럼 뭐 익스텐드 리딩인가요? 네. 퍼더모어 리딩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분량 같은 경우는 교과서랑 비슷한 내용에, 그래서 어휘도 추가적으로 암기해야 될 게 덜 없고 네. 그냥 양적으로만 늘어나서 친구들한테 심적인 부담감만을 주는 게 좀 있어요. 아주 까탈스럽지 않고 내봤자 뭐 어법 위주로 내는 게 아니라 내용 위주로 내기 때문에. 그런데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정말 고등학교 모의고사처럼 다른 지문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비중도 되게 많아요. 교과서 외 지문을 막 무조건 넣는다고요? 네. 어허.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네, 많이 넣는다는 얘기네요. 그쵸. 네. 이름 있는 학교라던가. 그래서 이제 범위 자체가 중학교스럽다라기보다는 고등학교스럽다. 교과서 외에 모의고사 지문 같은 유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 친구들이 당연히 암기량도 늘어나고 중학교 내용 속 어법이 다 범위가 되기 때문에 분량 자체가 정말 많아지죠. 그리고 관내의 경우 이제 고난이도로 볼 수가 있는 어법 문제의 경우 정말 핵심적인 목표 어법 각 레슨마다 2개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내요. 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고난이도를 맞추고 싶다 그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네. 4개 중에서 난 이건 약하니까 이거를 더 많이 해야지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데 네. 이제 강남권은 범위가 많아요. 비중도 밸런스 있게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교과서보다는 외부 지문이 더 많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죠. 평상시에 교원 실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굳이 강남이랑 우리 애를 비교를 하냐, 내가 왜 비교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친구들이 대학 입시 때문에 겨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마주해야 될 상대라는 거죠. 그럼요. 수능에서 만나죠. 네, 그래서 준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네. 그러니까 총알을 얼마나 장전을 하고 있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아니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어차피 입시의 수능에서 만나고 고등학교 또 내용은 뭐 지역과 상관없이도 교과서 수준이나 또 모의고사 통해서도 어려운 지문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실력을 중학교 때 기본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아마 쉽게 그 좋은 점수를 따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고등학교 때 실점 그런 것들이 뭐 많은 학생들이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걸 많이 보니까요. 뭐 아시다시피 뭐 중학교 때 학교별 학교 알림이 이렇게 보시면은 수학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90점 이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도 뭐 많으면 40%뭐 중후반 때까지 90점 이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이제 이럴진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체 학생들이 다 보는 전국 학생들이 다 보는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등급으로 나눠질 때 90점 이상 학생들이 뭐 실제로 4등급 이렇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럽죠. 평가를 좀 쉬워졌다고는 하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등급을 1등급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과목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는 또 영어도 1등급은 90점 이상은 맞기가 쉽지 않고 고등학교 내신도 만만치 않음으로 인해서 영어 자체가 상대적으로 메리트 되는데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수능 입시에 있어서 그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중학교 때 조금 덜해서 뭐 좀 힘들게 영어를 좀 고등학교 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맞아요. 저 진짜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항상 누누이 말하고 잔소리처럼 말하는 게 있는데 친구들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메리트가 있는 과목이 되긴 했어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내신 점수가 좋다 보니까 모의고사 점수도 좋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게 하는데 네. 네, 결국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임상민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들한테 모의고사를 보고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보게 하죠. 그걸 네. 타겟으로 해서 평상시 수업의 목표치를 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지요. 네, 절망감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겁을 네. 주려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음. 네, 현실을 어쩌면 빠르게 해서 빨리 네, 배제할 수 네, 네. 있도록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군과 비교까지도 해주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조금 더 평상시의 수업이 조금 더 상향된 목표를 통해서 고생이 좀 되더라도 미리 고등 수능 준비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버리면 상대적으로 목표치가 좀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어서 항상 경각심을 놓치지 않고 중등의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아발로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높은 평균 점수를 내는데 결과를 내는데 선생님의 노고도 계시고 학생들도 열심히 따라와줘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험 대비하는지 과정을 한번 이번 기회에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점수로만 보면 일단 높은 게 맞아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만 있나 보다라고 하시겠지만 저희는 일단 내신을 기본 4주로 설정을 하는데 학생 수준에 따라서 많게는 6주, 적게는 3주로 조금 조절을 하는 게 좀 있어요. 두는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 다니기 전에 30점이었다, 50점이었다 하는 친구들은 먼저 불러서 대비를 그런 시키는 친구가 거죠. 있나요? 그럼요. 그렇군요. 얼마나 대견해요. 대단하네, 대단해. 네. 그래서 그리고 또 4주 동안 의료보강이 2번이 있어요. 의료보강 같은 경우는 뭐 진도를 빼거나 친구들 암기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규 수업 때 진행이 되는 거고 친구들이 조금 보완해야 될 점 아니면은 이 친구는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럼 심화 문제를 해가지고 좀 지구력이라던가 인내심을 기르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처음에 뭐 교과서 외우잖아요. 그걸 다 잘 외우나요? 끙끙대면서 외우죠. 외워야지 사실은 점수가 기본 점수를 확보할 거 아닙니까? 80점 이상이든 90점 이상이든 확보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심화를 통해 가지고 100점으로 만들어내실 텐데 그 학생들이 외우는 거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도 그죠? 필수적이죠. 근데 제가 필수로 안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암기가 너무 약해서 정말 너무 약해서 차라리 문제를 많이 풀려서 틀린 문항을 인지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기억력이 더 남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서 조금 조율을 하시는군요. 근데 기본 방침 그러시다. 그쵸. 그래야지 서술형도 또 거의 쓰기인데 본문 외운 것들을 약간 변형해서 서술형을 해서 점수를 좀 낼 수 있잖아요. 또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영어에서 이런 정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시험 대비 과정까지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영어 시험 수준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평이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으나 학교별로 좀 틀린 점이 있고요. 학교별로 난이도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97점이든 8점이든 90점대의 점수와 100점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점을 맞기 위한 요령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90점도 너무 훌륭한데 네. 친구들이 이제 기준 점수, 자기 목표치를 좀 높이려면 저희도 얘들아 일단 목표는 100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해서 100점을 받지는 않아요. 네. 이제 목표가 100이라면 일단 네. 학생 수준.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명심해야 되는 건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죠. 아까 전에 내 학교 이외에 뭐 가산중이라던가 한외중 친구도 저희 원에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보면 선생님들께서 나 이 부분 중에서 이거는 뺄 거야, 이거는 낼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라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소스도 주시거든요. 그런 걸 잘 챙겨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 학교의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선생님께서 기출을 토대로 특징을 잡아서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건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100점을 맞으려면 메타인지가 중요해요. 원장님께서 이제 설명회 하실 때에도 메타인지, 그리고 네. 저희들한테 강의를 해주실 때도 되게 네.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네. 자기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안다고 착각하는 거 네.
결과적으로 모르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친구들이 그런 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오답 노트를 쓰도록 보고 그러시군요. 있어요. 네, 메타인지 할 수 있도록 너 이거 실수 같지만 사실은 너 실력이다. 너 이거 어줍지 않게 아는 거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게 내신을 대비할 때 저희들의 가장 큰 1순위가 되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하고 내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점을 받고. 네네. 아유, 좋습니다. 100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100점과 90점대는 사실은 점수 차이로는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으나 100점을 얻었다는 건 그 이상의 실력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실력 때문에 우리 학원을 다니는 거고 내신의 100점을 목표로 우리 학원을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00점을 꾸준하게 목표로 해서 점수를 그렇게 내고 그 이상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수능 대비해서의 고득점을 위한 이런 거기 때문에 100점을 굉장히 의미 있게 또 현실적인 목표로 꼭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자존감 올리기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100점이라고 하는 거는 또 아무리 시험이 조금 덜 어렵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실수가 없이. 이런 의미에서도 100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여러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학생들의 실력을 수능을 목표로 해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님들한테 이번 기회에 영어를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영어를 잘하려면 네. 출발점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남들이 하니까 이런 거 말고 네.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다양한 소스를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기는 맞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가 내 수준이 어디로 되는가. 보면은 왠지 높은 반에 가면은 잘할 것 같고 네. 아니면은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아랫반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이랬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자존감을 먼저 올리는 게 우선이고요. 음. 그리고 본인 수준이 조금 내가 가고 싶은 바보다 낫다 그러면 예열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열 욕심만으로 단계? 분명히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석구석 비어있는 능력을 좀 채우고 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구멍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자기 수준을 하는 거. 네. 네, 그래서 단계 설정하는 거.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또 더 많이 길었나요? 길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됐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매번 저희가 이제 시험 대비할 때는 가능하면 시험이 대비하고 또 완료돼서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보고하는 형식으로도 시험 대비 과정들을 이렇게 조금 짧게라도 영상들을 준비해서 항상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고 이후의 목표를 명확하게 100점을 목표로 자기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은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시험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또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